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해볼 거예요. 먼저 이번 단어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바로 6.25 전쟁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과, 그쵸? 자, 독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광복이 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노력을 했죠. 3.1 운동도 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바로 무장 독립운동도 벌였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도 만들어서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도 만들어서 일본과 맞서는 노력들을 기울였다. 흔히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독립이 됐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연합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결국 일본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죠. 일본의 패배. 그러면서 결국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바로 꿈에 그리던 이 광복이라는 걸 맞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광복을 이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2차 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6.25 전쟁도 이해할 수 있어요.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던진 아픔과 과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쭉 흐름만 볼게요. 광복은 1945년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총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북한 지역이 거부하게 되면서 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북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1948년 8월 15일에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에 세워지고 북한은 이제 북한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 여기서 보이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흐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제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과 싸우던 연합군은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해서 여러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다.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실 게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왜냐면 선생님이 전에도 설명했지만 세계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는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였어요.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 이 사람이 바로 독일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선동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바로 서로 여러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편을 이루고 싸웠는데 바로 독일이 연합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의 이탈리아, 그 다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누구? 일본. 이렇게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바로 이런 나라들은 바로 자신들의 군대 중심의 국가, 나라를 굉장히 모든 것을 군대처럼 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주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바로 우리가 군국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에 맞서 싸웠던 나라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가고 제일 먼저 침공해서 바로 자신들이 침략해서 무너뜨린 나라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가 무너지고 나서 독일은 바로 누구를 공격했냐면 영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또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고요. 그 당시 또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그래서 중국도 연합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또 독일이 나중에는 누구까지 쳐들어가게 되냐면 소련까지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끼리 편을 먹고 그 다음 프랑스, 영국, 미국, 중국, 소련이 편을 먹고 전쟁을 벌인 걸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 결국 전쟁은 누가 승리했다? 여기 있는 여기 연합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연합국이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했겠죠. 첫 번째 중요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우리나라를 건국, 새롭게 만들려면 어떤 나라가 돼야 될지 건국의 원칙이라는 걸 발표했다. 나라를 세우는 걸 건국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치, 일본이 물러나면서 갑자기 경찰이나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치안이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국 뭐를 준비했다? 바로 건국.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건국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이 준비가 잘 되고 있었는데 광복이 됐으면 얼마나 광복을 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면 좋았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결국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건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광복을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해서 만세를 부르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을지 이렇게 온갖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죠. 광복 소식이 결국 알려지자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이 당연히 해방된 국내로 돌아왔겠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또 일제의 식민 지배를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우리나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10월에는 이승만, 다음 11월에는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돌아오게 된다.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바로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역사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귀국하기 직전에 바로 마지막 임시정부에 거처했던 충칭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기 사진에 이제 있겠죠. 맞아요. 네.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던 수많은 인물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 여기 한 가운데에 김구 선생님 계시네요. 그쵸? 요 선생님이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다음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 마찬가지로 수많은 또 조선인들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해방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네요. 또 일본군 위안부라고 했죠. 이게 바로 여자 근로정신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여기는 여자들을 군수공장,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동원하려고 하는 게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네요. 그쵸?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 그리고 광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탐구 활동도 볼까요? 광복 이후 어린이들의 달라진 학교 생활 살펴보기. 광복 이후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봅시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극장 앞길을 메운 군중은 수백 명이 넘었는데 이들은 언제 준비했는지 자 도선 독립 만세 그치 앞세우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물결 속에서 나는 태극기를 처음으로 봤다. 나는 그날 이후 여러 날 동안 잠을 잊은 채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조선 독립 만세, 태극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광복 후 처음 등교하는 날 우리는 교과서도 없이 강의를 받았다. 생전 처음으로 우리말 국어 강의를 받았다. 그치? 일본이 1930년대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하면서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강의를 받은 그날은 환희와 감격은 정말 벅찼다. 학생들은 눈은 초롱초롱 빛났고 그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교실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때만큼 열심히 수업 받기는 평생 처음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말과 우리 글로. 그 다음 바로 태극기가 걸리고 있다. 이 당시에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겠죠. 네, 이렇게 광복 이후에 학교의 모습도 달라졌다. 그 다음 국민학교는 96년에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